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 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이 시간은 웹 프로그래밍 기초 강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강좌는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7강으로 되어 있고요. 1강부터 4강까지는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5강에서 7강까지는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나머지 강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강으로는 웹 프로그래밍 개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개요에선 우리가 웹의 어떤 그 특성, 웹의 기본 목적,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실제 이 웹에서 주고받는 웹 페이지, 웹 문서라고 하죠. 이 웹 문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 근거 속에는 HTML5 표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의 기본 목적은 뭘까요? 웹이란 무엇일까요? 웹은 텍스트, 그림, 소리,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하이퍼 텍스트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하이퍼 텍스트란 뭘까요? 하이퍼 텍스트란 것은 웹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서끼리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모든 컴퓨터들을 거미줄처럼 연결을 하고, 연결된 환경에서 요청을 하고, 요청된 거에 대해서 웹 문서로 송수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웹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는 역할에 따라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실제 서비스를 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죠. 웹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의 영역들, 그리고 문서, HTML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작성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그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웹 문서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웹 서버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버라고 하는 것, 서버의 역할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메일 형태면 전자, 우편, NNTP 통신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서버 간의 어떤 유즈넷 형태로 뉴스를 전송하는 뉴스, 또 파일을 전송하는 FTP, 그 다음에 윈소켓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채팅이라는 어떤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로는 뭐 카카오톡이 있고, 네이버톡도 있고, 팀즈, 라인, 텔레그램, 또 메타 등의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P2P라고 해서 개인 간 어떤 파일을 검색하고 전송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합니다. 대용량 어떤 파일도 전송이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받아보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VoIP 인터넷 전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죠.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에 따라서 서버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서 이것을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그 HTML 어떤 문법에 맞게 정의된 것들을 잘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정보도 습득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웹 브라우저인데 웹 브라우저에도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엣지, 크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넷마켓웨어에서 2023년 3월까지 조사한 그 웹 브라우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크롬이네요. 약 거의 70% 이상을 크롬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엣지, 파이어폭스 또는 사파리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웹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서 그렇다면 웹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그런 웹 서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축이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아파치가 되었건 그런 아파치 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톰캣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톰캣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는 IIS는 이제 그 윈도우 기반에서는 이것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가 되었을 때 이것이 웹서버 데몬이라고 합니다. 웹서버 데몬은 웹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문서들, 이미지, 동영상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각각의 페이지들을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맞게 처음에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고 로그인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검색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문을 할 수도 있고 회원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회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그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대해서 서버 측에서는 그것의 요청의 형태를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페이지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웹서버가 하는 역할이고 또 이것의 구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의 기능이 뭘까요? 웹서버의 기능에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해석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석하고 해석에 맞게 또 그 요청된 문서, 웹에 문서가 있는지를 검색을 하게 되죠. 검색은 서버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지 또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구동된 결과, 실행 결과를 웹 브라우저에 전송하죠. 이게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서버의 종류는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파치가 웹 서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서버가 있고요. 또 NGINX의 NGINX. NGINX 경우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웹서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웹서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웹서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서버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를 이제 그 개발자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자바 플랫폼의 경우는 JSP, 서블릿 또는 자바 프레임워크 형태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는 노드.js, 넥스트.js, 리액트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펄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또는 PHP라는 언어도 있고 파이썬, 또 C나 C++ 등을 활용을 해서 웹서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웹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웹 브라우저는 웹서버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될까요? 요청하는 것은 어떤 그 URL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HTTP
통신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URL은 그 말대로 Uniform Resource Locator, 한마디로 자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서버 측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할 때는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인지 프로토콜, 그 다음에 서버의 주소가 나오고 서버가 제공하고 있는 포트, 그 다음에 실제 문서, 웹 문서 위치를 적어주게 되죠. 프로토콜에는 우리가 이제 그 웹 서비스로는 HTTP나 HTTPS가 대부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파일이라든지 텔넷이라든지 메일 서비스를 요청하는 뭐 이런 형태 등의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어떤 그 IP 기반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인 게 DNS,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웹 서버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트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미 표준으로 정해진 건 HTTP 같은 경우는 8080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8080 포트도 제공이 되고요. HTTPS, 이 S라는 부분은 어떤 암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형태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HTTPS의 기본 포트는 443 포트입니다. 만일에 기본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굳이 포트 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남대학교 대표 홈페이지를 만일에 예로 들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와 같이 URL을 기록을 합니다. HTTPS는 암호화된 형태로 이 HTTPS 통신을 통해서 웹 문서를 정보를 주고받으려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 문서 위치 정보를 적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로부터 URL을 요청을 받았을 때 서버는 이것을 잘 분석하고 실제 있는 웹페이지를 읽어서 그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어진 문서를 해석해서 사용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것이 웹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웹 서비스는 1989년에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웹의 개념이 제안이 되었고, 이듬해에 컨소시엄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현재 웹 서비스의 근간, 두 가지 근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버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HTTP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넥서스라고 하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탄생을 하게 되었죠. 지금 이 1990년 탄생한 웹이 벌써 이제 한 30년 가까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서비스가 웹 서비스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성화된 그 성공 요인으로 약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TML 태그의 특성입니다. HTML 태그는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들도 이 HTML 태그를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어서 이것이 아마 대중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HTTP 통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효율적인 HTTP 통신을 이용해서 실제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버를 통해서 아주 수많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거. 동시에 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마케팅으로도 활용되고,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로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의 기본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TV든지 셋탑박스든지 TV에서도 마찬가지, IoT
또 생활과정, 여러 가지 뭐 정보과정 장치에서도 웹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자동차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었던 게 그 유선에서 또 무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 큰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가 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웹 서비스는 실제 이 웹 문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웹페이지의 구성 3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HTML5라는 웹페이지의 구조와 내용을 정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의 어떤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 그리고 이것의 역동적인 어떤 것을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뭐 저희가 마우스의 움직임 등을 체크하고, 또는 키를 통해서, 또는 계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려한 차트 모양, 또는 실제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웹 환경에서 웹 서비스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형태들, 또는 직접 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내비게이터 역할,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위치 서비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이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웹 문서가 작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에는 이 각각을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치중하도록, 문서의 구조와 내용에 치중하도록 HTML로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CSS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에 여러 가지 어떤 동적 움직임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또 개발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본 강좌가 총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 의미들을 살펴보고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웹페이지를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페이지의 구조와 내용을 작성하는 HTML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HTML 첫 번째 느낌표 doctype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HTML5로 만들어졌다는 문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HTML 시작해서 HTML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두 가지 형태, 헤더와 바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헤더에는 이 문서가 어떤 언어로 인코딩이 되는지, 또는 이 문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고, 또 이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메타 정보들을, 또는 그것에 어떤 그 스타일의 파일이 참조되는지, 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런 헤더 영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들을 바디 영역에다가 포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 본문 HTML로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단조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HTML 문서에 스타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입혀보면, 이 스타일은 이 HTML 태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태그에 이미지, 색상들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바디에다가는 약간의 노란 계통을 바디, 백그라운드 영역에다 입혔고요. 그 다음에 H1이라는 태그에다가는 폰트를 궁서체로 만들어 주었고, 컬러를 블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컴 투 마이 홈, 이렇게 디자인이, 색상이 입혀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만들었던 그 우정 표시, 이 우정 표시는 단순한 텍스트였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색상을 입혀서 예쁜 하트 모양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이쁘긴 한데, 이거 디자인만 입힌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동적인 요소를 입히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추가를 움직임을 정의했는데, 보십시오. 이제 벌써 아까 정적으로 있었던 웹페이지가 이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객체,
스마일이라는 객체의 영역에다가 이와 같이 스크립트를 입혀서 동적인 형태의 웹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HTML에 대해서 또 문서의 구조와 모양을 살펴보고 스타일을 정의하고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움직임을 정의하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웹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각각의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에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이 HTML 언어와 HTML 모델이 제안이 되었는데 그 이듬해부터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고 드디어 1991년에 HTML 1.0이라는 표준안이 제정이 됩니다. 그 표준안이 2014년에 이르러서 HTML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TML5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와 같이 발전했고 96년부터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표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SS 같은 경우는 96년에 출발해서 2012년에 CSS3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자바스크립트는 2015년에 이르러서 자바스크립트 ES6 형태로 이제 어떤 안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영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정교한 형태로 웹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TML5를 좀 더 살펴보면 지금 HTML5가 처음에 개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조와 내용 형태로 HTML이 작성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와 내용 부분하고 스타일의 영역에 이렇게 서로 혼합이 되는 약간 중첩이 되는 태그들이 존재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비지 칼라, 텍스트, 링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스타일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어떤 것들을 정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 HTML5 구조에서 빠지게 됩니다. 폐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HTML5에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부분이 보강이 되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래픽이나 오디오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인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외부 플러그인 없이 이 미디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HTML5에는 그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PC나 모바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강화시켰고요. 그 강화된 목록 중에 좀 더 원활한 웹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스레드를 만드는 웹워크와 또 웹 소켓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혹시나 이게 웹 문서가 전달이 되었는데 통신이 단절되었을 때도 그 문서가 끊기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의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보완이 되었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어요. 세부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SVG,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자체 내장 웹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든지 또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한 어떤 표준 세부 기능들이 이렇게 HTML5 표준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어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형태의 언어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언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HTML5가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태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HTML5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HTML5의 기본 태그,
그리고 그 태그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 정의, 그 다음에 동적인에서 자바스크립트. 그럼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 환경을 하나를 저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약속된 개발 환경에서 앞으로의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개발 환경으로는 서브라임 텍스트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는데요. 또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비주얼 코드 또는 뭐 여러 가지 웹 에디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서브라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태그를 작성을 하는데 가이드를 하고자 합니다. 서브라임 텍스트의 웹페이지는 이와 같고요. 여기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할 때는 기본 옵션대로 설치하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치 후에는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를 클릭해서 웹 편집기, 웹 문서 편집기를 열어서 활용을 하면 되고 문서를 작성한 후에는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그 작성된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를 작성 어떤 식으로 하느냐, 먼저는 작업 폴더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겠죠. 예로 CR에 HTML5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만든 후에 서브라임 텍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그것에 new 파일을 클릭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명을 기록을 합니다. 파일명을 기록하고 이제 HTML5 표준에 맞게 HTML 문서임을 선언하고 HTML 이제 태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태그를 작성이 되면 저장을 한 후에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작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방법이 앞으로 전개될 강좌에서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저희가 쭉 살펴본 바로 웹의 서비스라는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웹 서버에서는 여러 가지 웹 서버 안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죠. 웹 서버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있고 또는 문서로는 뭐 이미지 또는 텍스트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동영상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HTML5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문서의 디자인을 가미하기 위해서 CSS를 적용하게 되고 여기에다 동적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영역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웹 문서가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URL 형태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버는 응답을 하는 웹 문서를 전송함으로써 응답을 하는 거죠.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웹 서비스 형태에서 저희가 이제 웹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다음 강좌부터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까지는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흐름과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